어느 날 아는 한의사가 생겼다. 네, 화학적 유산은 화학적으로는 임신이 확인되는데 그 뒤에 발생된 유산을 의미해요. 보통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 생리 예정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생리 예정이 다가왔는데 생리 안 했어요. 그럼 기쁜 마음으로 테스트를 대봅니다. 구질 나왔어요. 와! 임신 축하해요. 이 임신을 우리는 임신 4주라고 칭하게 됩니다. 1주, 2주 아니에요. 임신 4주예요. 이 임신 4주 때는 두 줄은 확인할 수 있지만 아기집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여기서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 지나서 임신 5주가 되면은 질초음파를 통해서 태낭이나 아기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태낭이나 아기집이 없거나 또는 그 4주에서 5주 사이에 생리가 다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임신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를 화학적 유산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계류유산과의 차이점은 계류유산은 그래도 결국 초음파나 이런 거로 물리적으로 아기집이나 태낭을 확인한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화학적 유산은 그런 걸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화학적으로 검사상으로 피검사나 또는 소변검사라서 임신의 성공 징후만 확인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화학적 유산은 일반적 계류유산보다 발견하기 어려워요. 일단 4주와 5주 사이 생리가 며칠 늦어졌는데 하다 며칠 늦어진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유산인지 모르지만 생리량이 좀 많아졌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화학적 유산이 일반적 계류유산보다 내원하는 비율은 훨씬 더 적습니다.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화학적 유산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화학적 유산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궁금한 거는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이고 있죠. 연구해놓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 100명 중에서 총 100명을 비율로 봤을 때 58% 정도가 일반적 계류유산, 물리적으로 아기집을 확인한 상태가 되고 한 35%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적 유산이 돼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 화학적 유산도 두 가지 타입으로 구별했더라고요. 바이오케미컬 프로그레스 로스라고 해서 임신 확인된 4주에서 5주 사이에 유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리를 한 거지. 이렇게 된 경우 한 케이스랑 Failed Progress of Unknown Location이라고 실제로 초음파를 봤는데 초음파상에 안 보이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 구별했어요. 이런 것도 퍼센트가 있는데 물론 바이오케미컬 프로그레스 로스라고 해서 화학적으로는 임신이 확인된 상태에서 그냥 그 사이에 그냥 생리처럼 해서 없어지는 비율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계류유산 비율이 58%, 그리고 화학적 유산이 35%일 정도로 의외로 화학적 유산의 비율이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학적 유산이 여러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나 관리 안 해야 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이 연구 그룹은 11년간 3회 이상의 원인불명의 유산을 한 49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일이 발생됐는가 조사했더니 일반적인 계류유산을 한 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임신 성공률이 100점에서 87점으로 줄어드는 정도의 비율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이게 화학적 유산이면 100점에서 90점으로 줄어들고요. 우리가 그 계류유산 정도를 어떤 종류의 계류유산을 3번 정도 하면은 100점에서 82점까지 줄어드는데 일반적인 화학적 유산으로 해도 100점에서 88점으로 줄어들어요.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화학적 유산이든 계류유산이든 그건 구별할 필요가 없이 이미 그런 종류의 유산을 하면은 무조건 3회 이상의 유산이 되면은 이거는 좀 더 문제가 있고 신중하게 임신 지도를 해야 되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 논문에서 처음에는 바이오케미컬 프로그레스 로스와 Failed Progress of Unknown Location을 구별했지만 마지막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와 심지어 그냥 일반적인 계류유산일자로 통계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화학적 유산도 일반적 계류유산과 같이 똑같이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화학적 유산 후에 임신을 준비하게 되는 케이스를 좀 고민해보자면요. 화학적 유산을 하시더라도 보통 곧장 임신에 들어가지 마시고 1회 또는 2회 정도의 텀을 두시고 생리 텀을 두시고 다시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적 유산일지라도 계류유산 포함해서요. 3회 이상 그 유산이 이어진다면 병원에 오셔서 곧장 진료받으시고 좀 더 몸을 만든 다음에 임신 시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